진우는 토마스 안드레와 스캐빈저 길드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온전히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곧바로 그림자 군단을 소환해 길드 전체와 맞설 준비를 했다. 이 모습을 본 토마스 안드레는 흥분하며 말했다. 좋아, 드디어 제대로 된 상대가 나타났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황동수일 따위는 이제 전혀 상관없다. 상처 입은 내 자존심을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 저 자식을 죽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진우에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라. 지금 사과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러나 진우는 대답 대신 그를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이 모습을 본 토마스는 더욱 분노하며 변신을 시작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다. 양측이 싸울 준비를 하자 진우는 그림자 군단에게 신호를 보내고 군단은 사냥꾼들을 향해 일제히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토마스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온다. 그리고 모두가 그림자 군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 돌진했다. 탱커들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스킬을 사용해 강력한 마법 장벽을 만들어 공격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어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림자 군단이 돌파했다. 그 순간 토마스 안드레가 단독으로 수십 명의 그림자 병사들을 날려버리며 한 번에 제압했다. 그가 고개를 들자 투스가 보호의 창가를 사용해 그의 진격을 막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저하지 않고 토마스는 방패를 뛰어넘어 투스의 얼굴을 강타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내 길드원들은 이 괴물들에게 상대가 안 되라고 생각하며 진우가 있는 건물 안으로 돌진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길드원들이 이미 그림자 군단에게 패배한 상태였다. 한쪽에서는 진우가 헌터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토마스가 그를 향해 뛰어들지만 진우에게 닿기 전에 아이언이 그의 길을 막아선다. 토마스는 아이언을 주먹으로 때리며 비키라고 소리친다. 그 힘이 엄청나서 아이언은 한 방에 쓰러진다. 하지만 다시 보니 진우는 사라져 있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진우가 갑자기 그의 옆에 나타난다. 토마스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가 단검으로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토마스는 강력한 주먹으로 반격해 진우를 날려버리며 국가급 헌터를 얕보지 말라고 말한다. 진우가 아직 공중에 있는 동안 토마스는 염력을 사용해 그를 다시 끌어당기며 우리의 힘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해라 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끌려가던 중 진우는 지배자의 권능을 사용해 토마스를 제자리에 묶어둔다. 토마스는 그가 나를 짓누르려 하고 있어. 완전히 움직일 수가 없어 라고 깨닫는다. 끌려가면서도 진우는 공격을 감행한다. 토마스가 벗어나기도 전에 진우는 강력한 일격을 날려 토마스가 피를 토하게 만든다. 토마스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지만 간신히 자세를 유지하며 피를 흘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다시 돌진하며 아까 뭐라고 했지? 힘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하라고? 라고 말한다. 그는 방심한 토마스에게 맹렬한 연타를 퍼붓는다. 마침내 토마스는 더 이상 널 얕보지 않겠다고 외치며 자신의 스킬인 강화 리인포스먼트를 발동해 변신을 시작한다. 한편 헌터국 요원들이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차 안에서 요원 아담 화이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다른 남자가 당신은 민간인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겁니다 라고 말한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면 토마스는 변신을 완료했다. 진우는 카메즈가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린다. 4명의 인간이 지배자의 힘을 받았다. 아마도 그들은 카메즈 레이드에서 살아남은 자들일 것이다. 그들이 바로 4명의 국가급 헌터임에 틀림없다. 토마스가 진우를 향해 돌진하고 진우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토마스가 공격을 준비하자 곧바로 멈춘다. 토마스가 땅을 내리치자 엄청난 힘의 땅이 산산조각나지만 진우는 가까스로 피한다. 토마스가 또 다른 스킬을 사용하자 길드원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고 그들은 그에게서 떨어져라고 외친다. 토마스가 블랙홀을 만들어 주변의 모든 것, 그림자 병사들까지 빨아들인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한다. 엄청난 힘이야. 마치 블랙홀 같아. 지배자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나도 빨려 들어갔을 거야. 바로 그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의 절반이 파괴된다. 진우는 살아남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토마스가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있다. 남은 헌터들이 부상자들과 함께 대피하는 사이 토마스가 번개처럼 진우를 향해 돌진하지만 진우는 공중에서 토마스의 얼굴을 밟고 도약해 그를 쓰러뜨린다. 토마스가 다시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해 진우를 끌어당기지만 진우는 지배자의 권능으로 맞서 토마스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토마스는 정면 승부를 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상대해주지라고 준비한다.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히며 충격파가 일어난다. 토마스가 충격을 받는 사이 진우는 그의 갑옷을 뚫고 차갑고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토마스는 땅에 내동댕이 쳐진다. 그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주먹을 내지르지만 진우는 그것을 쉽게 피한다. 진우는 토마스의 얼굴에 무릎을 날려 그의 갑옷을 더 산산조각낸다. 이때쯤 헌터국 요원들이 도착했고
두 괴물의 충돌로 인한 파괴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남자가 아담 화이트에게 위험하니 뒤에 있으라고 말하며 방금 어디론가 내던져진 무언가를 가리켰다. 화이트가 그게 뭐냐고 묻자 남자는 그게 토마스 안드레라고 말했다. 그들은 진우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토마스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토마스는 어떻게 마법사형 헌터가 이런 힘과 속도를 낼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힘을 모은 토마스는 이대로 질 수는 없어라고 말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진우는 너무 빨랐다. 진우는 토마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의 얼굴에서 갑옷을 뜯어냈다. 분노한 토마스는 다시 일어나 외쳤다. 나는 토마스 안드레다. 이 정도로 내가 쓰러질 것 같아. 하지만 진우는 뒤에서 다시 공격하며 말했다. 말했잖아.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진우는 다시 한번 토마스를 가차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화이트 요원이 진우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진우는 듣지 않고 계속해서 토마스를 때리며 그의 갑옷과 뼈를 부러뜨렸다. 마침내 토마스는 패배를 인정하며 끝났어. 내가 졌다고 말했다. 진우는 그의 상태를 보고서야 멈췄다. 화이트는 생각했다. 위대한 토마스 안드레를 이런 상태로 만든다니.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헌터가 몇이나 될까?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일 거야. 그는 현장에 있던 헌터들에게 토마스를 빨리 치료하라고 지시했다. 헌터 중 한 명이 보고했다. 온몸의 뼈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출혈도 심합니다. 저 혼자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치료하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또 이렇게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화이트는 생각했다. 이 정도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그에게 무언가를 알렸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헌터 광동씨의 생명 없는 시신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진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진우는 한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림자 교환을 사용해 미국에서 즉시 돌아왔고 토마스 안드레와의 전투가 끝난 직후 베르와 자리를 바꿨다. 또 다른 존재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에 온 지 꽤 됐지 그렇지? 이어서 병원에서 베루가 자신의 능력으로 진우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온다. 곧이어 한 그림자가 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름을 달라고 청했다. 그 그림자는 헌터 광동씨의 그림자였다. 진우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탐욕 때문에 죽었으니 탐욕이라는 이름은 어때? 이름을 지어준 후 진우는 이제 머리를 땅에 숙여라 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온 진우는 국제 길드 회의에 참석하러 가고 있었다. 진우는 아담 화이트에게 왜 밖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물었고 아담은 이미 언론이 그와 토마스 안드레의 싸움 소식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진우는 건물에 들어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광동씨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야.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여기서 더 이상 볼 일은 없어. 진우는 곧 전 세계 주요 길드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군중 사이를 지나가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그가 토마스 안드레를 쓰러뜨려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문과 도쿄 게이트 사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속삭였다. 잠시 후 발표가 시작되었다. 한 과학자가 무대에 올라와 자신을 벨저 박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이상한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대기 중의 마력이 점점 더 농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인 마지스피어를 소개했다. 뒤편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벨저 박사는 이 마지스피어가 현재 여러 나라 상공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9곳에서 이 현상이 감지되었다고 했다. 이 모든 장소 중에서 마력의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한민국 서울 상공이었다. 이 말을 듣자 군중들은 진우를 바라보며 그가 이 현상의 배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벨저 박사는 곧바로 그들을 안심시키며 진우가 마지스피어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헌터의 영역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우는 조용히 그 9곳이 지배자와 군주들의 수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의사는 보고를 마치며 아직 원인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당장 대처할 수 없다고 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격변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덧붙였다. 발표가 끝난 뒤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무대에 올라와 의사에게 발표가 끝났는지 묻는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데이비드는 이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모인 헌터들을 향해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는 세계 최정상급 국가대표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2주 전 정체불명의 집단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충격이 방 안에 퍼졌다. 크리스토퍼처럼 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누가 그를 압도할 수 있었던 걸까? 몇몇 헌터들은 전날 토마스 안드레와 싸웠던 그 남자가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성진우는 온갖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한다. 이때 데이비드 국장이 헌터국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힌다. 용의자 S라는 암호명이 붙은 인물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난다. 그 인물은 바로 진우의 아버지 성일환이었다. 방 안에는 혼란과 웅성거림이 일렁인다. 한 헌터가 무지한 듯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분명히 진우와의 닮은 점을 알아본다. 진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만화가 살짝 요동친다. 던전은 지배자들의 영역이다 라고 그는 생각한다. 왜 내 아버지를 닮은 괴물을 보낸 거지? 이게 카미 씨가 했던 말과 관련이 있는 건가? 데이비드 국장은 자세히 설명한다. 그 남자는 미국의 게이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S급 헌터이자 한국계 미국인인 광동 씨를 불러 신문을 맡겼죠. 하지만 신문 도중 그 남자가 돌변해 광을 제압하고 국장 본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국장은 그 남자가 휴머노이드 몬스터이며 크리스토퍼 리드 암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우가 영상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광에게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장면을 본다. 그 리드는 영상 속 남자가 바로 성일환임을 확인해준다. 데이비드 국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헌터국이 전 세계 길드의 용의자 S의 검거 협조를 요청할 것이며 그를 목격하는 즉시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군중 중 한 사람이 용의자 S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 데이비드는 용의자의 만화 방출이 마수와 일치한다고 답한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남자가 던전에서 실종된 인간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했는지 묻는다. 국장은 용의자가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으며 해당 헌터도 실존 인물임을 확인한다. 왜 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묻자 데이비드 국장은 그 헌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데이비드가 퇴장하려고 준비하던 중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든다. 그는 중국의 칠성 헌터 루즈강이다. 루는 용의자 S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그 괴물과 헌터 성진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마지못해 데이비드 국장은 진실을 밝힌다. 신문 중 용의자 S는 자신이 진우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루는 진우를 바라보며 묻는다. 만약 용의자 S가 정말로 실종된 당신의 아버지이고 다른 헌터들이 그를 사냥하려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헌터가 괴물을 사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괴물이라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괴물이 아니고 진짜 제 아버지라면 그를 쫓는 헌터들을 제가 사냥할 것입니다. 그는 강렬한 선언으로 말을 맺는다. 세상 모든 헌터를 적으로 돌리게 되더라도 나는 내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아담 화이트가 진우와 함께 밖에 있는 모습을 본다. 아담이 묻는다. 아까 한 말 진심이었나요? 진우가 대답한다. 네. 아담이 말한다.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500명의 최강 헌터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한 명 더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진우가 묻는다. 그 다른 한 명은 누구죠? 아담이 대답한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라며 토마스 안드레를 언급한다. 아담은 이어서 헌터국이 연애를 준비했다며 진우에게 다른 헌터들과 함께하자고 초대한다. 하지만 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루즈강과 몇몇 중국 헌터들에게 다가온다. 루즈강이 진우에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하지만 진우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담이 통역해준다. 아담은 루가 해안에서 거대한 괴물을 잡았다고 했으며 그 괴물은 진우가 예전에 놓쳤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루는 이어서 그 전투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고 특히 바다 위에서 벌어진 싸움이라 더 어려웠다고 덧붙인다. 루는 그 이후로 진우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며 그렇게 강한 괴물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헌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고 덧붙인다. 루즈강은 그 후 손을 내민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는 처음엔 그냥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흥미로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다. 루즈강이 자리를 뜨자 아담은 진우에게 루도 용의자 S가 진우 가족의 일원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아담은 루즈강이 아기로 한 말이 아니라고 진우를 안심시키고 진우는 괜찮아요 라고 답한다. 그 후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도착해 진우에게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묻는다. 장면이 전환되어 진우가 셀러 씨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녀는 오랜만이네요. 헌터 성진우 씨라고 인사한다. 진우는 강화사 업그레이더가 여기 있네. 대체 나한테 무슨 용건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답한다.
셀러시는 최근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상위 랭커 헌터들이 누군가에게 사냥당하는 꿈이죠. 그리고 며칠 후 그 꿈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한다. 진우가 묻는다. 크리스토퍼 리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대답한다. 우리는 리드 씨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셀러 씨가 이어서 말한다. 우리 세계를 지탱해온 강력한 헌터들은 계속해서 죽을 것이고 그들을 사냥하는 자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우가 묻는다. 저에게도 경고하러 오신 건가요? 셀러 씨가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헌터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꿈에서 사냥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했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죠. 꿈속에서 제 능력을 사용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잠들어 있는 끝없는 힘과 접촉하는 순간 저는 억지로 깨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도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우가 묻는다. 뭐라고 했나요? 셀러 씨가 대답한다. 저더러 돌아가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거인족의 왕이 말했던 지배자들과 군주들 사이의 전쟁이구나. 그는 속으로 궁금해한다. 헌터들을 사냥하는 쪽은 어느 편이지? 그리고 그는 묻는다. 헌터들을 지켜달라고 하신 것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죠? 그녀가 대답한다. 당신 안에서 비슷한 힘을 느꼈어요. 진우는 깨닫는다. 그날 그녀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 군주의 힘을 본 거였구나. 그때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진우에게 말한다. 이 존재들은 헌터를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당신의 막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만이 다른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어제 헌터 토마스 안드레와의 전투를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덧붙인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가미시가 남긴 최고의 보물 룬스톤까지도요. 이 세상에는 강력한 축복을 받은 헌터들이 있고 그들은 그 힘으로 세상을 지켜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쓰러진다면 세상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진우는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놀라서 묻는다. 이것이 아직도 헌터 토마스에게 앙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까? 진우는 대답한다. 아니요. 아직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기 시작한다. 그가 자리를 떠나자 화이트 요원은 회의실에서 진우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나는 세상 모든 헌터의 적이 되더라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 하지만 진우는 멈춰서서 화이트 요원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를 지켜줬으면 하는 헌터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화이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물론이죠. 장면이 전환되고 국제 길드 회의의 마지막 날 헌터의 밤이 찾아온다. 완전히 회복한 진우와 함께 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인다. 진우가 진우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묻자 진우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진우에 대해 속삭인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그들은 진우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안드레와 싸워서 그를 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한 남자가 진우에게 다가와 자신을 몬스터 시체 처리 전문 글로벌 기업의 CEO라고 소개한다. 그는 진우가 일본에서 사냥한 거대 몬스터들을 모두 구매하고 싶다며 잠시 시간 괜찮은지 묻는다. 진우는 저는 주로 레이드만 담당합니다. 여기 부회장님이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죠 라고 답한다. 진우는 진우를 CEO에게 맡기고 속으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부회장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진우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아담 화이트 요원이 진우의 요청대로 보호가 필요한 헌터 명단을 들고 도착한다. 그는 진우에게 우리는 헌터들을 그들의 기여도와 활동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라고 말한다. 진우는 그럼 저는 이 명단에서 몇 위인가요? 라고 묻는다. 화이트는 진우 씨가 거인들을 쓰러뜨린 걸 감안하면 아마 3위나 4위쯤 될 겁니다 라고 답한다. 명단을 보며 진우는 정말 귀찮네. 이름을 외우는 대신 그냥 각자에게 그림자 병사를 붙여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각자에게 그림자 병사를 심어둘 완벽한 기회임을 깨달은 진우는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을 통해 지배자들과 연락하는 데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생각에 잠긴 사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헌터우 역시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진우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알고 보니 다가오고 있던 사람은 토마스 안드레였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친 팔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마법 피해가 너무 심했어요. 치유사의 마법과 의사들의 치료로도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완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당신이 나를 쓰러뜨린 후 우리 길드를 전멸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사건을 일으킨 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살려둔 거죠? 진우는 당신은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토마스는 걸어가며 말한다. 황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생각입니다.
그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 존엄은 허락해 주세요. 그는 손을 들어 올리며 덧붙인다. 팔이 다 나으면 당신과 식사 한번 하고 싶군요. 제 매니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토마스의 비서인 로라는 진우에게 다가와 말한다. 저희 주인께서는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칠게 구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꽤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며 토마스가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혹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한다. 쓸만한 단검이면 좋겠네요. 로라가 떠난 후 화이트 요원이 목록에 있는 헌터들에게 인사하러 갈까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묻는다. 진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한다. 그때 진우는 뭔가를 눈치챈다. 이 명단에 누가 빠진 것 같은데요. 6위 헌터가 안 보이네요. 화이트는 그 헌터와는 회의 며칠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비밀 기관과 브라질 정부 모두 아직 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다. 그 말을 들은 진우는 그 헌터가 이미 적에게 당한 건 아닌지 의심한다. 진우는 이제 명단에 남은 사람은 7명이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